시험을 안 보고 그냥 알바 면접을 갔어요. 계획적이지 못해요, 절대. 유튜브 보면 한 달, 두 달 만에 땄다. 나도 빨리 합격하고 싶다. 이런 조급함.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. 화이팅! 안녕하세요. 저는 행복하시윤입니다. 먼저 첫 번째, 제가 일본어를 이제 공부해야겠다 생각한 계기는 사실 보통 애니메이션으로 입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애니메이션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고 일본 드라마에서 일상 속에서 주는 소소한 교훈 같은 메시지들이 저한테 와닿았던 것 같아요. 진짜 이유는 제가 스키 강사로 일을 했을 때 스키를 엄청 좋아했었는데 그때 인스타를 막 봤는데 일본인 선수 중에 쿠리야마 미쿠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를 보고 같이 스키를 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근데 그분과 스키를 타려면 일본어를 해야 되잖아요. 그래가지고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마침 제 학교에 교환학생 제도가 있어서 교환학생 지원하면서 일본어 공부도 해보자 해가지고 시작했습니다. 두 번째로 제가 언제부터 공부 시작했고 언제 합격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일단 2025년 5월에 N2를 시험 보려고 접수를 해놓고 공부를 했는데 그때 알바 면접이랑 겹쳐서 그 시험을 안 보고 그냥 알바 면접을 갔어요. 그러고 나서 이제 제대로 정신 차리자 해가지고 2024년 12월에 N3부터 차근차근 따자고 생각해가지고 N3 시험을 쳤고 붙었고 계속 공부하다가 2025년 7월에 시험을 보고 합격을 했습니다. 세 번째는 제 기본 일본어 베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2 외국어였어요. 그래서 공부하긴 했는데 그냥 60점 정도? 그렇게 그냥 잘하지 않았어요. 그러고 나서 대학교 들어와서 교양 수업으로 한번 듣긴 했는데 그때도 넘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B뿔 정도 받았었던 것 같아요. 아예 감은 없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잘하는 것도 아닌 문법도 완전 기초도 잘 몰랐습니다.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제 공부 스타일은 계획적이지 못해요, 절대. 학창 시절에도 공부할 때도 그냥 3번 돌리기, 그냥 교과서 3번 돌리기로 모든 시험을 처리했어요. 그래서 뭔가 디테일하게 막 엄청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래도 나쁘지 않게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. 전 사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60점만 받아도 잘했다고 했기 때문에 60점 정도면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이게 뭐 100점 맞는 게 아니고 커트라인만 넘으면 되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. 그럼 먼저 한자 공부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저는 뭔가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썼는데 최대한 많이 일본어에 노출이 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핸드폰 어플 중에 일단 단어라는 일본어 단어 어플을 지하철이나 좀 시간이 남을 때 계속 봤던 것 같습니다. 처음에는 그냥 진짜 이게 뭔 글자지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거를 계속 회독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 이거다 이렇게 좀 눈에 익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도움이 됐던 유튜브 분이 한 명 있는데 그게 도도토님의 유튜브 영상이었어요. 이게 한자가 원래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런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재밌게 말씀해 주시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자가 상형 문제예요. 상을 보고 이제 따라서 이렇게 만든 문자여서 그 하나하나 작은 부수가 어떤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외우면 기억도 오래 남고 잘 외워졌던 것 같습니다. 일단 문제집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빠르게 볼 수 있는 이런 책이 있잖아요. 여기서 필요한 꼭 외워야 되는 단어들이나 문법 같은 거 일단 그거부터 먼저 외웠습니다. 그리고 사실 다른 욕심은 많이 없는데 책 욕심은 많아가지고 그 단기로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것저것 유튜브 보면서 많이 찾아보면서 문제집을 샀었는데 전 이것도 많이 도움이 됐어요. 상용 한자. 그 일본에서 많이 쓰는 한자를 이렇게 일본 정부에서 만든 그런 책인데 1026자만 외우면 그래도 웬만한 단어나 이런 것들을 외울 수 있어서 저는 추천드려요. 근데 너무 급하게 따셔야 된다는 분들은 아까 그 요약집 외우는 거 먼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한자를 외우는 나한테 한번 취해보세요.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지하철 같은 데도 보면 한자가 꽤 많이 적혀 있더라고요. 저는 봉천역에서
원래 한자를 못 읽었었는데 이제 제가 외운 한자가 거기 있으니까 딱 신기했습니다. 그래서 일상 속에서 한자를 찾고 내가 읽을 수 있네 하며 뭔가 나 조금 잘할지도 하면서 공부하는 느낌을 한번 느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은 문법 공부는 어떻게 했냐? 저는 일단 또 유튜버를 추천드리는 게 많은 다른 분들도 좀 추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유아다요의 일본어 기초 문법 영상 추천드립니다. 그것도 뭐 그냥 각 잡고 본다기보다는 그냥 뭐 일상생활에서 뭐 똥 쌀 때, 막 진짜 시간 남을 때 전 3번 정도 봤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딱딱딱딱딱 잘 못 외워가지고 그냥 뭔가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겠거니 하고 반복해서 보다 보면 어느새 그 문법이 나한테 좀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. 저는 또 따로 책으로 공부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이 문제집을 샀는데 이 문제집도 한 3번 돌렸습니다. 확실히 3번 돌리니까 기초적인 문법은 잘 들어왔었던 것 같습니다. 그 하루에 내가 해야 될 분량을 딱 정해놓고 그것만은 꼭 외우자 해가지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 다음은 청해 공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제일 자신 없던 부분이긴 했습니다. N2 같은 경우에는 출제 기준이 간단한 뉴스를 듣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유튜브에서 일본어 뉴스를 매일매일 봤고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도 매일 조금씩 한 편씩은 꼭 봤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사실 청해는 운으로 붙은 것 같아요. 그냥 뭔가 감으로 그냥 때려 맞췄던 것 같습니다. 항상 청해가 불안했어요. 저도 막 싹 다 들리고 그렇게 합격한 게 아니라가지고 자신은 없긴 한데 그래도 계속 접하다 보면 이게 대충 정답이겠거니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최대한 많이 노출하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뉴스 같은 거 있으면 그냥 그것도 쉐도잉 하면서 이렇게 말해보고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청해는 솔직히 문제집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유튜브에 청해 관련 청해 모의고사 미니 모의고사 쇼츠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거를 뭔가 계속 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사실 청해는 저도 잘 못하는 부분이어서 이렇다 할 뭔가 꿀팁을 드리기가 힘든 것 같네요. 저 사실 말기가 어두워가지고 이번에는 회화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사실 JLPT는 회화가 필요가 없지만 저는 뭔가 교환학생 준비하기도 하고 해서 회화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제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포도 어플이라는 어플을 가지고 6개월, 7개월 정도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. 25분 동안 그 외국 일본 원어민분이랑 통화를 하는 거였는데 저는 완전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요즘에 마음이라는 어플도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일본어 회화 연습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. 근데 그거 시간마다 계속 넘어가거나 돈 써서 계속 연장시키는 구조라서 좋긴 하지만 뭔가 깊은 대화는 하기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하루에 한 번씩은 일본어 뉴스를 한번 봤습니다. 보면서 그 아나운서가 하는 발음을 따라하면서 이렇게 쉐도잉하면서 봤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확실히 발음도 좋아지고 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제 발음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아무튼 도움은 됐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근데 회화는 자신감 그냥 막 뱉어보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. 어떤 본격적인 문제집 진짜 한 두세 달, 한 달 남았을 때 본격적으로 했었던 거는 제일 유명한 거 있잖아요. 다락원 이 문제집이 N3면 N3 시험보다는 조금 수준이 높거든요. 그래서 한번 돌리는 게 조금 힘들긴 하지만 총 3번 돌리면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어떤 문제집이든 3번 돌리면 무난하게 합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의자에 앉아서 각 잡고 하는 게 공부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일본어 듣는 것도 공부라고 생각하시면서 부담 없이 조금 천천히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유튜브 보면 한 달, 2달 만에 땄다 하신 분들 너무 대단하지만 저는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은 편이어서 내 속도에 따라서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벼락치기로 했을 때 사실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게 효율이지만 효율이 결국엔 아니게 되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봤을 때
저는 나도 빨리 합격하고 싶다 이런 조급함을 가지는 것보다 조금 천천히 느긋하게 오래 공부하자라는 느낌으로 하시는 게 지속 가능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. 저 운이 좋게도 교환학생도 합격하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도 자격증을 공부하는 목표가 있으실 텐데 그 목표를 꼭 이루시길 바라고 화이팅! 공부 화이팅! 외로운 싸움이 되겠지만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. 화이팅!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그럼 안녕!